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충격글이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 기각, 사법부 해킹 등 국가기관 안보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천대엽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인준투표를 통과하면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약 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해 후임 위원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내정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 감각,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수행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천대엽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는 단순한 인사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부정선거와 관련한 사건을 기각했던 대법관이 또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된다는 것에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던 대법관이 이제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 소송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엄중한 재판입니다. 그 판단은 단순한 법률적 해석을 넘어 국민 주권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에서 기각 판단에 관여했던 인물이 이제 선거관리기관의 수장이 된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부정선거를 기각한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도 부정선거를 부정하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소굴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심산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범입니까? 과거 판단의 정당성을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라면 선거제도 운영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하게 걱정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과연 공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적임자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냉정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을 문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질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단지 행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선거 분쟁의 최전선에서 중립성과 무결성을 상징하는 자리이며 조금의 이해 충돌 가능성조차 남겨두지 않는 것이 헌정 질서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적인 문제는 천대엽 대법관 시절에 일어난 엄청난 보안 사고들, 그것이 과거에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 전산망은 심각한 침해 사고를 겪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 잠복한 전산망 침투 사건, 1000GB 이상의 외부 전송 정황 발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감독기관 제재, 전국 법원 홈페이지 디더스 공격, 내부 계정 및 이메일 유출 사건 등 충격적인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핵심 정보 인프라가 장기간 침투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충격적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내부망 비밀번호가 12345였고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망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인사가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대답, 즉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사법부와 선관위 전산망이 장기간 외부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점은 보안관리 체계에 구조적 취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해킹을 특정 인물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기관 운영 책임입니다. 기관 운영 책임입니다. 그 시기에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원 고위직으로 재직했으며 그런 자가 이제 국가선거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로 이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우리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에게 묻고 있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단순 행정이 아닙니다.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국가 신뢰의 기반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조차 장기간 침투를 막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을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공정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국민이 심리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특히 최근 부정선거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인선은 국민 통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선택은 불필요한 불신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선관위와 사법부의 해킹과 정보 유출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천대엽 대법관을 왜 선관위원장에 내정한 것입니까? 국가기관 안보에 충격적인 문제를 드러낸 천대엽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임명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법조문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서 형성됩니다. 이 문제는 인사 찬반의 정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투명한 검증이며 과거 부정선거 관련 판결 관여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강한 저항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회피 원칙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정선거 및 선거 시스템 보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인지 외부 보안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의지가 있는지 이 질문에 명확하고 공개적인 답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관에 대해 두고두고 불신할 것이며 저항할 것입니다. 선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권력자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합니다. 과거 부정선거 소송
부정선거, 선거, 무효소송 판단, 기각에 관여했던 인물이 또한 충격적인 사법부, 보안, 대형 사고가 반복된 시기에 고위직을 맡았던 천대엽이 이제 선거의 최종 관리자가 되는 충격 상황.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민주주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해야 하는 투명한 검증입니다. 선거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국가기관이 당신들의 소유물처럼 생각됩니까? 이제 조희대와 천대엽을 향해 무섭게 돌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 이제 시작되었으니 당신들은 우리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조희대와 천대엽은 역사에 대한민국 사법부와 선관위를 망가뜨린 역적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천대엽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기각시킨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나 개표 결과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2893표 차로 패배해 낙선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52,806표를, 민경욱 전 의원은 49,913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민경욱 전 의원은 성명불상 특종인이 투표 단계에서 사전 투표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당일 투표지를 위조해 기존 투표지와 바꿔 놓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선관위 서버와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등을 확인했고, 지난해 6월에는 투표지를 재검표해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판독하고 유효표, 수량 등을 검증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와 선관위의 개표 결과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다거나 분류기에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주장대로 누구나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바꿨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법원에 보존된 투표지의 봉인 상태에도 문제가 없다고 천대엽 대법관은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 122장을 감정한 결과도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해 인쇄 상태와 투표용지 등을 감정한 결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하게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됐다며, 민경욱 전 의원은 일부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고 빳빳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천대엽 재판부는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넣을 수 있고,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지역구 후보자가 4명밖에 되지 않아 접지 않고도 봉투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출력됐다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도 천대엽 대법원은 위력을 일축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용지 발급기에서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비례대표 용지가 출력돼 지역구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 일부가 겹쳐 출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엽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돼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련 번호를 표시한 QR코드로는 선거인의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대엽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이례적으로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해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해당 사안을 심리해온 천대엽 대법원은 또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어떤 규정이 위반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해야 한다면서 민경욱 전 의원이 누가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행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전 의원 주장처럼 부정행위를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경욱 의원이 맞았지요. 다음은 천대엽 선관위원장 후보가 대법원 고위직으로 근무할 당시 터져나온 보안사고 기록입니다. 첫째, 북한 연계로 추정된 사법부 전산망 침입 대량 반출, 장기간 잠복한 북한 침투 현황, 법원 행정처 공지로 1000GB 자료 외부로 전송. 둘째, 경찰의 대법원 전산 서버 압수수색. 핵심 여지 위침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대법원 서버를 압수수색. 셋째, 전국 법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 2024년 4월 11일 천대엽 시기. 넷째, 법원 직원 코드넷 메일 유출 피해 공지. 대법원 사법부 공지로 직원들의 코트넷 메일 유출 사건. 다섯째, 2017년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법원 전산망 해킹 위협.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조희대, 천대엽 대법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